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 좀 수다수다 남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이 내용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이쪽 관련으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책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그럴 때보다 아무래도 사교육,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이런 쪽의 영상이 언제나 클릭수가 높은 건 알고 있지만 가장 만들기가 꺼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거를 알기 때문에 영어 학원에 가게 된 계기와 어떤 영어 학원을 어떻게 골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랑 좀 깨닫게 되면서 지금 아직 한 달도 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예정인지 로드맵을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가정에서 만약에 뭔가 사교육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 얘기가 좀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옆집 엄마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그런 학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라고 커피타임처럼 좀 얘기를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원서 위주로 읽으면서 많은 책과 교재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갔고요. 학습보다는 조금 더 많이 책 읽기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경우고 단어 암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않은 편인데 그래도 보캐뷸러리 관련으로 교재는 계속 꾸준히 활용을 했던 경우예요. 저희는 이제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아이가 무엇을 하던 간에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뭔가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거나 사업을 만약에 한다거나 그럴 때 좀 확장을 해야 될 땐 결국 글로벌 시장일 테니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영어를 좀 더 영어답게 학습을 했었어요. 저희 아이 현황에 대해서 살짝 또 추가를 하자면 그러면서 성장을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좀 후반부쯤에 아이가 갑자기 영어에 대한 흥미를 확 잃었어요. 그때는 아이도 그렇게까지 왜 그랬는지 잘 이해를 못했었을 텐데 최근에 아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서 영어가 관심이 좀 덜해졌던 것 같아요 라면서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영어보다는 좀 이렇게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에 좀 많이 꽂혔었어요. 아이들이 보통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이었고 거기에 조금 꽂혔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굉장히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두루두루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더라도 좀 잘 안 들었죠. 네. 근데 또 아시다시피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만 해줄 뿐 아이에게 계속 맡겼어요. 그래도 좀 계속 원서는 읽어 나가자라고 해서 종종 이제 원서도 읽어 나갔었는데 좀 아이가 예전 4, 5학년 때 읽었었던 그 원서 읽었던 양과 초등학교 6학년 후반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원서 양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러다가 정말 감을 잃으면 안 되는데 계속 걱정을 하던 도중에 둘째를 염려해 두고서 화상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첫째도 그냥 겸사겸사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그 시간 확보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상 영어도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아이가 영어에 대한 관심을 살짝 덜 주면서 다른 과목을 올인했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아이가 이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랐는데 아이가 수학은 하면 할수록 잘해지는 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영어는 하면 할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리터니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고 엄마보다도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어가 관심이 뚝 정말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너무 답답해지니까 계속 구슬렸어요. 아니야, 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도 훌륭해. 막 그러면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엄마의 그런 칭찬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뭔가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오는데 왜냐면 수학학원을 다니니까 그런데 영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냥 그거로 끝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한다거나 누구랑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무리 제가 있더라도 항상 같이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쪽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정말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중학교 1학년을 시기를 이제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이 지났는데 겨울방학에도 되게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목표한 것만큼 아이가 동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없고 할 의지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sort of I'm kind of lost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도 화상 영어라는 걸 하면서 조금씩 좀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 하긴 했지만 더 많이 인풋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럼 우리 한번 사교육 찬스를 이용해보자. 가든 안 가든 한번 레벨 테스트라는 거를 한번 봐보자. 네, 미쳐야 본전이니까 너가 어느 정도인지 좀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아이의 그런 말들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관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도 수학학원처럼 3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레벨 테스트를 원했고 그 학원에 한 군데만 갈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다양한 선생님, 다양한 기관 통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저 역시 좀 학원을 맹신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 레벨 테스트 역시 저는 맹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 쉽게 내려면 충분히 쉽게 낼 수 있는데 요즘 학원 트렌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성격이 세계가 굉장히 다른 그리고 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원을 골랐어요. 좀 주변에 학원들을 설치를 하고 선배맘들을 통해서 어느 학원이 좀 입소문으로 괜찮다더라를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먼저 컨택을 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서 네어다운을 했죠. 그래서 3개 정도로 추렸고 레벨 테스트를 본 경우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선택한 학원은 대형 학원을 저희는 갔어요. 왜냐면 저희는 뭔가 관리를 막 많이 해주는 학원을 찾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학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니까 결국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 외고라던가 국제고등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제가 컨택했던 학원에서 국제고나 외고를 간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단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최상위, 뭐 상위, 뭐 중, 뭐 하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나눴으면 하는 학원을 찾았고 그 이유는 면학 분위기 때문이었고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수학도 그렇겠지만 영어도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3군데를 갔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아이가 한 1, 2년간 좀 공백기가 있었지만 전투적으로 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왔던 게 또 어디 도망가지는 아직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캐치업하기 좋은 수준의 그런 반으로 들어갔고 아이랑 이 3군데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학원을 평가라고 했어요. 그 레벨 테스트 그 시험지를 기반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땡했던 학원은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거기를 가장 가고 싶었어요. 하필이면 들어가고 싶은 반이 이제 인원이 꽉 차였기 때문에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는 어차피 땡이 됐고 두 번째 학원은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독특했어요. 거긴 뭐였냐면 학원 선생님께서 만든 교재와 학원 선생님이 그 인디비주얼 학생들을 다 관리를 하신대요. 수업도 하고 좀 맞춤형처럼 과외처럼 진행하지만 아이들을 몰아서 같이 수업을 하는? 네네. 그래서 아이마다 수준이 다른데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데 개인 교습 같은?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뭐 이렇게 건물도 좋았고 인테리어도 가장 좋았고 그런데 레벨 테스트 그 지문에 문제 오류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말로는. 거기는 뭔가 두 번째로 가까운 곳이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안 간다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 아이가 땡해서 저 역시 땡했던 경우인데 저희 아이에게 좀 첫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상담했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거든요. 제가 상담했을 때는 학원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살짝 팁을 드리자면 아이도 학원을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레벨 테스트 그런 시험 준비 역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주어서 나 여기 한번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다니는 학원은 가장 멀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원 버스가 있어요.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바로 픽업이 돼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시험이 가장 어려웠대요. 그런데 아이 느낌에는 가장 챌린징이 되는 듯한 느낌의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뭐 드라마가 있었긴 하지만 좀 마음에 드는 반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자습실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좀 여기는 잠깐 다녀보아도 나쁘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아이랑 얘기했던 건 여기서 쭉 다닐 거 아니라고. 네네. 그냥 어떤 식으로 학원이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어쩌면 조금 더 찬스가 외고나
국제고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교재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그런 살짝의 염탐하는 식으로 등록을 한 경우고요. 저희는 아직 다닌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이제 매주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든 건 아닌지, 학원 좀 수업 따라가는 게 괜찮은지, 왜냐면 처음 다니니까 그런 곳을, 그리고 좀 뭔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이제 아이 통해서 또는 학원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갑자기 불꽃이 튀었어요. 좀 저희 아이는 보니까 아이에게는 챌린징이 되는 곳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학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다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나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 말로는 그냥 가서 뭔가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스스로 되게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가봤더니 이제 그 시험 성적도 뭐 랭킹도 마음에 들고, 네네.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수학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꿈꾸는 학교가 사실 외고 국제고는 아니고 영재고나 과학고거든요. 그런데 듣자 하니 영재고를 가면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들이 있대요. 그럼 결국은 영어를 잘 해야 되거든요.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과학을 좋아하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리서치 페이퍼를 쓸 때 영어를 잘해야 돼요. 논문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 케이스 스터디도 알아야 되고 논문도 읽어야 되고, 그게 거의 좀 찾다 보면 결국은 영어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놓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도 알아요. 영어를 그냥 여기서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어 학원의 찬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죠. 아이 말 통해서 학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들었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화목토를 가요. 화목은 뭔가 문법과 독해랑 이런 걸 하고, 토요일에는 디베이트랑 듣기 평가 이런 연습하는 거를 한대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단어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60개인가 70개를 본대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본 결과를 매일 이제 부모님께 알려줘요. 뭐 패스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이상 틀리면 패스가 안 돼서 뭔가 나머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좀 자기 혼자 했을 때는 내가 50개를 외워야지, 예를 들어 마음을 먹더라도 흐지부지가 되었고 오늘 안 했어도 그냥 자버리거나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좀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학원이라는 곳에 다니니까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나름. 그리고 중학교 시기 때, 오히려 청소년 시기 때, 초등학생 때보다 더 자기 관리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유혹이 더 많고 정말 재미난 것들이 이 세상에 엄청난 게 많다는 거를 이제 그쪽에 눈을 떴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더 하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초등학생 때처럼 심심하지 않아요. 네네. 놀거리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어딘가에 묶어놓고 핸드폰과 뭔가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아이가 공부하는 건 탭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공부했던 건 토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탭스를 하니까 나름 비슷하면서도 다른, 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교재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그냥 정보 나눔이니까 어떤 교재 이용해요 이런 식으로. 내신 기간에는 좀 내신 위주로 뭔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내신이 뭐 그렇게 어렵겠다고 막 내신 구간을 막 3주 이렇게 잡느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모를 트위스트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헤쳐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꼼수를 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 A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만점을, 안타깝게도 정말 완벽주의자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그런 거를 학원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100점을 맞는 거를 목표로 그냥 좀 이렇게 많이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몰랐었는데 아이가 좀 칭찬이 고팠었나 보더라고요. 뭐 인정과 칭찬.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아유, 내 돈 주고 또 칭찬받으러 가는구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의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는 살짝 도파민 중독에서 좀 저랑 옥신각신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가면 거기가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리게끔 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다닐 건진 잘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학원을 다니더라도 저는 계속 아이에게 했던 말은 학원을 너무 믿지 마라. 네네. 거기서 대신 뭔가를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자. 좀 다시 흥미를 갖게 해주는 책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 말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나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네네. 왜냐면 그 학원을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국제고 외고를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분명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덜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가 학원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끌어당기되 스스로도 계속 뭔가를 해 나가야 된다.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희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자동차 잡지를 진짜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또 그쪽으로도 끌어당기고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있잖아요. 그거로도 좀 자꾸 관심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원은 내신도 봐주고 국제고 외고 가는 친구들이 할 법한 공부들을 봐주는 학원이고요. 물론 단계가 되게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같은 학원을 다니더라도 다른 교재를 사용하고 목표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뭔가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해야는 하는데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스스로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게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윈윈인 것 같아요. 학원도 아이도. 그래서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진짜 내가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될 줄이야. 네네. 저희는 진짜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를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던 건 사교육 찬스를 이용하는 게 무조건 막 안 돼! 이런 건 진짜 아니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네, 우리나라 진짜 사교육 장난 아닌데 도움 받는 것도 방법이야. 조금 도움을 받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경우라서 네, 이 점 공유해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데 길을 잃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가이드를 줘도 잘 따라올 수 없게 된다.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장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어쩌면 이렇게 종종 사교육 찬스를 잠깐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학원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했던 게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던 애들은 정말 장난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사교육은 절대 안 돼. 그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게 좀 저축을 해놓으마 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보따리를 하나둘씩 풀어가면서 이제 학원비를 저 역시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름 또 꽤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수학도 다니고 이제 영어도 다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중학교 시기 때 독서 시간 확보하고 내신 공부 좀 다 두루두루 하는 거. 그래서 시간 확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더욱더 시간 배분이라던가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염려해 두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자녀분들도 좀 자신감이 회복이 안 된다거나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뭔가 그 생활 패턴이 살짝 무너졌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쩌면 네네, 조심스럽게 사교육 시장도 살짝 두드려보는 건 어떨지 정말 조심스럽게 해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그게 지금 이 시기였던 것 같고 시기를 잘 타서 아이가 갔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서 저는 이 투자 금액이 결코 아깝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